그래도 증여를 해요. 왜냐? 증여를 할 거면 좀 빨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만약에 소득이 없어요. 네. 수입이 이제 끊긴 은퇴자이시고 만약에 뭐 여유자금이 뭐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 추정을 해보면 뭐 3억에서 7억 사이, 뭐 한 5억 정도라고 할까요?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 하시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겠어요? 1주택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세금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재개발의 대체주택 특례조항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들이 엄청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다. 또 하나 주택을 사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그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우리가 종전주택이랑 종우주택이랑 1년 텀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종우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한다. 이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본 원리예요. 근데 지금 이게 더 줄어들었죠. 언제였냐? 우리가 9.13 부동산 대책 2018년도 그때 이후로 취득한 사람들은 3년이 2년 됐고요. 그 다음에 12.16 부동산 대책 2019년도 그 이후로는 이게 2년이 1년 됐고 또 1년 이내에 종우주택에 입주해야 돼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2주택이 되려고 해도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2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니즈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둘 다 잡아가야 되고 또 내가 1주택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 별로 실익이 없어요. 우리가 집을 판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사를 하려고 하면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가려고 하겠죠. 내가 뭐 하급지로 가려고는 안 해요. 뭐 내가 완전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떠날 거야. 내 고향으로 갈래. 이게 아닌 이상은 더 좋은 거. 내가 뭐 더 상급지, 뭐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성동구로 가든 성동구에서 뭐 서초구로 가든 뭐 이런 식으로 막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든가 아니면 똑같은 성동구라 하더라도 구축에서 신축으로 아니면 똑같은 신축에서도 25평에서 33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더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더 올랐어. 1주택자는 사실 지금 현재 집값이 올랐다라고 해도 아닌 것보다는 난 거지 무주택보다 난 거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들 많을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더 올랐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뭐 그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재산세 엄청 내게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상급지로 넘어가려면 확실하게 영혼을 끌어모아서 진짜 좋은 데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A주택 상승분, B주택 상승분 둘 다 잡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해도 일시적 2주택이 이제 다 막혔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 취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의 3항이 그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입주권을 취득하면 3년 이내. 얘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뭐고 없어요. 입주권, 즉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것을 입주권이라 해요. 재개발, 재건축 관처 난 걸 샀다. 라고 하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해도 그게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행령, 또 똑같은 동시행령의 4항, 5항이 대체주택 특례조항인데 여기서 4항 같은 경우가 치우니까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입주권 취득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어서 산 거잖아요. 네. 실소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3년 내에 팔으래 라고 하면 3년 내에 얘가 완공이 안 되면 난 그러면 얘 집 팔고 전월세로 가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실소유자니까 혜택을 줄게. 완공 때까지 기회를 줄게. 근데 정확히 언제냐? 이 B주택이 완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팔아도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난 걸 샀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나면 완공까지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2주 철거하는데 1년, 그 다음에 착공하면 준공까지 뭐 30개월, 36개월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4년, 거기서 플러스 2년까지 보니까 A주택, B주택 상승분을 최대 6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고 또 대신 실소유자한테만 줬기 때문에 이제 B주택에 2년 내에 입주해야 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요건들은 있지만 애초에 신축 아파트에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 신축 아파트 이제 1년 거주는 A주택을 팔기 위한 요건이지 B주택 자체를 비과세 받으려면 파리 대책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 대체주택 특례조항 이용하는 게 현재 세법상 남아있는 유일무이한 규정이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1주택자다라고 했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1주택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는 일단 주택은 못 사요. 답이 안 나와요. 이미 있는 주택들도 답 안 나오는 주택들은 처분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짜잘한 주택들은 처분하겠지만 뭐 둘 다 좋은 주택이고 양도세가 너무 답이 안 나오면 강남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아요. 양도세는 8억 이렇게 내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지금 증여 취득세율 12%를 올렸거든요. 그래도 증여를 해요. 왜냐? 저도 최근에 제가 다니는 치과 원장님이 있는데 저도 그분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 몰랐었어요. 제가 다니시던 분이라서 무료로 상담을 한번 와서 봤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큰 평수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옥수동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고 대치동에도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고 막 그래요. 네. 이거 뭐를 팔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종부세를 계산해 봤어요. 내년에 내는 종부세가 1억 6천이에요. 와, 올해만 내는 종부세가 한 5천만 원이고 내년 되면 답이 안 나와져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는데 제가 그때 내드렸던 솔루션은 팔면 양도세가 수억 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잖아요. 중과세율 빡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도 되게 커요. 또 투자를 워낙 잘하셔서 예전에 쌀 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증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라고 했었을 때 미성년자한테 증여해도 종부세는 세대 기준이 아니라 인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내가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까 뭐 한 7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증여세를 낼 돈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 돈까지도 증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증여세가 그냥 빵 터지거든요. 그래도 취득세도 뭐 12%라고 해도 어차피 자녀 취득하려고 하면 세대 분리하기 전에는 어차피 12%예요. 그러고 사실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12%도 더 낮아요. 왜냐하면 증여는 공시가의 12%거든요. 이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매매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의 12%인데 증여는 공시가의 12% 이게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 뭐 취득세도 뭐 그 정도면 낮고 증여세도 이거죠. 양도세를 이미 내야 될 돈이 8억 9억이야. 8억 9억은 국가에다 그냥 내는 돈이야. 근데 증여세를 뭐 8억을 내. 다 토탈해서. 물론 아깝지만 어차피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녀한테 줄 거예요. 상속으로도 그 세금 이상은 어차피 줘야 돼. 증여는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분한테 얘기했었던 게 자녀한테 빨리 주세요 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년에 종부세만 해도 뭐 1억 6천 내면 그래 증여세 내도 종부세를 그래서 좀 아낀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증여를 할 거면 좀 빨리 매매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증여는 그래도 좀 시세보다는 좀 싸게 과표 잡을 수 있으니까 내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시세가 뭐 한 15억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한 평가사한테 정식으로 평가받아가지고 뭐 한 12억에 평가받았다. 그 12억이 증여하는 게 위법이 아니거든요. 물론 평가사가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도 증여가 정말 많아요. 특히 강남이라든지 많이 이런 오른 식으로 그렇죠. 양도 차익도 많고 세금이 답이 안 나오고 이런 데들 증여가 많아요. 약간 세금의 관점에서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을 네. 세금과 명의와 증여의 관점에서 좀 풀어주신 것 같고 새 테크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